우리 이제 자릿수에 관한 문제를 풀 때, 자, 이제 이런 느낌이 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점, 2, 3, 4, 5라고 하는 어떤 순환소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순환마디 자체가 만약에 2부터 5까지 순환마디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부터 순환마디가 나와 있는 형태에서 만약에 50번째 자릿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50번째 자릿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전체 50 나누기 순환마디 개수 4를 하는 거죠. 순환마디 개수 4를 한다. 그러면 4, 1은 4, 4, 2, 8, 몫은 12가 되겠고 나머지가 2가 되기 때문에 요 4개의 순환마디가 12번 반복이 되고 12번 반복이 되고 몇 번째 숫자, 우리 두 번째 숫자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숫자는 2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숫자가 3을 말한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50번째 자릿수는 얼마다? 3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뭐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문제 맞습니다. 그 문제 되고요. 근데 만약에 1점, 2, 3, 4, 5, 6, 7이 나오고 순환마디가 만약에 4부터 7까지가 순환마디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때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가 아니라 셋째 자리부터 순환마디가 시작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뭘 구하라? 50번째 자릿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래요? 라고 되어 있다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문제 풀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칸을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럼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칸을 이동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아니? 123.4567 순환마디가 4부터 7까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부터 순환마디가 시작될 수 있게끔 소수점 위치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가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숫자, 얘가 두 번째 숫자, 얘가 세 번째 숫자. 바로 얘가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숫자를 의미하는데 얘를 이렇게 바꿨을 때 요 사의 의미 자체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는 얘가 첫 번째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숫자. 그래서 원래 이와 같은 순환소수에서 50번째로 놓여있는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인데 얘를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를 바꿨으면은 얘도 바뀌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바뀌느냐?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숫자가 첫 번째로 바뀌는 거고 네 번째 숫자가 두 번째로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숫자가 세 번째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50번째 숫자는 여기에서는 48번째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소수점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두 칸만큼 이동시키면 원래 수에서 50번째 자릿수라고 하는 것은 이 바뀐 수에서는 빼기 2만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빼기 2를 해서 여기에서는 48번째 자리에 놓이는 숫자를 구하라 이 맥락이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48 나누기 순환마디 개수 4를 하는 겁니다. 그럼 몫은 12가 되겠고 나머지가 0이 생기죠. 이와 같이 딱 나누어 떨어질 경우에는 나머지가 없을 때는 마지막에 놓여져 있는 숫자, 이 마지막에 놓여져 있는 숫자 7이 정답이다. 그럼 이 7이 바로 여기에서는 50번째 자릿수가 그대로 7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일부러 선생님이 이 문제는요, 특별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부터 순환마디가 시작될 수 있게끔 소수점의 위치를 변화시킨다. 구하고자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그 이 맥락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자, 개념편 공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쪽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11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수가 주어졌을 때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도 소수로 나타냈을 때 그 소수가 유한소수인지 또는 유한소수가 아닌 순환소수인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 유한소수 판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분의 B라고 하는 어떤 분수가 있는데 이 분수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그 소수는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유한소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유한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나오는데, 어차피 분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무한소수 가운데 특별히 무슨 소수다? 순환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수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유한소수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맥락이냐? 이 분모 자체가 10의 거듭제곱꼴로 바뀔 수가 있어야 돼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꼴로 바꿀 수 있어야지만 유한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10이거나 100이거나 1000이거나 만과 같은 이와 같은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만 0. 얼마, 0.0 얼마 이런 식으로 유한소수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수가 소수가 될 때 유한소수는 어떤 맥락이냐? 바로 분모가 10의 거듭제곱꼴로 바뀔 수 있어야지만 그 녀석은 유한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10의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녀석들한테는 10 자체가 2하고 5의 곱의 이거죠. 결과적으로 2의 n제곱 곱하기 5의 n제곱, 2하고 5의 지수가 같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10의 거듭제곱이 되기 위해서. 또한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느냐? 분모에 2 또는 5라고 하는 소인수만이 존재해야지만 10의 거듭제곱꼴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순환소수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못 바꿔요. 그래서 분모 자체보다 2나 5 이외에 다른 어떤 3이나 7과 같은 소인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유한소수로 못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10의 거듭제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순환소수다. 그럼 이와 같은 맥락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분수를 직접 소수로 바꾸지 않고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 판단하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는 유한소수 판정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유한소수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 뭐를 해봐야 된다? 분모를 일단 소인수 분해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보다 반드시 기하분수인지를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A분의 B라고 하는 어떤 분수가 나오면 그 녀석이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상태냐, 기하분수인 상태로 나와야 되고요. 기하분수인 상태에서 두 번째 분모를 뭐하자?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거죠. 분모를 소인수 분해를 하자. 자, 분모를 소인수 분해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분모에 사용된 소인수가 2 또는 5가 사용되어 있으면 2나 5가 있으면 걔네들은 적당한 수를 곱해서 10의 거듭제곱꼴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한소수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분모에 사용된 소인수가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 그러니까 2나 5 이외의 소인수라는 것은 뭐 3이나 7 이와 같은 숫자를 의미하는데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한소수가 아니라 무슨 소수다? 순환소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락 자체를 유한소수 판정법이라고 불렀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됐죠? 자, 유한소수 판정법, 일단 기하분수로 나타낼 것, 분모를 소인수 분해할 것. 자, 분모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분모에 사용된 소인수가 2 또는 5가 사용되어 있으면 걔는 유한소수고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 3이나 7이나 11 같은 소인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때는 순환소수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유한소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분모가 10의 거듭제곱꼴로 바뀌어야지만 유한소수가 될 수 있고요. 10의 거듭제곱꼴로 바꾸기 위해서는 소인수 2하고 5의 지수를 갖게 해야 된다. 소인수 2하고 5의 지수를 갖게 한다. 그래서 2의 n제곱 곱하기 5의 n제곱이면 지수가 똑같을 때는 밑을 먼저 곱해서 2 곱하기 5, 10의 거듭제곱꼴로 바꿀 수 있구나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일부러 좀 개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제 11번 문제를 잠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니까 개념 확인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리 개념 확인 문제 눈으로 같이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자, 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소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고 분모를 소인수 분해야 돼요. 그럼 0.45는 100분의 45. 자, 약분해 볼래요? 자, 약분하시면 분모 얼마? 그래요. 20분의 9. 그럼 기하분수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 보세요. 20을 소인수 분해하시면 2의 제곱 곱하기 5. 알아듣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0.45라고 하는 게 유한소수인데 기하분수 분모가 소인수 분해했을 때 2하고 5라고 하는 소인수만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한소수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2번 문제는 칠판을 통해서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40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40분의 1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분수를 우리는 기하분수라고 하고, 기하분수 분모 40을 뭐하자? 소인수 분해를 해볼게요. 자, 40을 뭐하자? 소인수 분해합시다. 나누기 2를 했더니 20, 나누기 2를 했더니 10, 나누기 2를 했더니 5가 되겠죠?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5, 분자가 1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시피 어떤 느낌이 드느냐? 기하분수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얘는 무슨 소수? 유한소수. 자, 유한소수라는 걸 일단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바꿔야겠죠. 그럼 2의 세제곱이니까 2가 3번 곱해져 있다. 근데 오늘 하나밖에 없으니까 5 몇 개? 2개만큼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분자 분모에 얼마를 곱하자? 5의 제곱을 곱하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럼 분모는 2의 세제곱이고 5하고 5의 제곱을 곱하면 5도 3번 곱하니까 5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모는 지수가 세제곱, 세제곱 똑같으니까 밑과 밑을 곱해서 2, 5, 10의 세제곱, 분자는 5의 제곱, 25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의 세제곱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바꿔 말하면 얘는요. 1 다음에 이 지수 자체가 0의 개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1000분의 25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0분의 25에서 이 1000이라는 것은 0이 3개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3칸만큼 이동을 해서 계산 결과는 0.025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됐죠? 그럼 적절하게 이제 빈칸을 좀 채워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5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1000분의 25라고 적으세요. 1000분의 25, 최종적인 답은 0.025 이런 느낌으로 답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예제 5번 문제 바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수 중 유한소수인 것은 동그라미 치는 거고요. 유한소수가 아닐 때는 X 표시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분의 4가 있어요. 25분의 4에서 얘는 기하분수 맞죠? 기하분수가 맞죠? 그럼 분모 25를 소인수 분해하면 얼마입니까? 5의 제곱이죠. 그러면 5의 제곱분의 4기 때문에 분모에 사용된 소인수는 5밖에 없으므로 유한소수가 되는 거죠. 2 또는 5만 있으면 유한소수, 2나 5 말고 다른 숫자가 있으면 순환소수. 됐죠? 자, 2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42분의 27이에요. 그럼 42분의 27 같은 경우는 둘 다 3에 대해서 3으로 약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나누기 3을 하니까 얼마입니까? 3이면 3, 3, 4, 12. 14분의 나누기 3을 하면 9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됐죠? 그럼 얘는 이제 기하분수이기 때문에 기하분수 분모를 뭐하자? 소인수 분해하시면 14는 2 곱하기 7이죠. 그럼 기하분수 분모에는 소인수가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 7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7이라는 녀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는 절대로 10의 거듭제곱이 안 됩니다. 그럼 얘는 유한소수가 아니라 무슨 소수? 순환소수가 될 거니까 X 표시 해주시면 될 듯 하네요. 자, 이어서 3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역시 마찬가지로 분모 자체가 39분의 7인데 얘는 기하분수가 맞죠. 그럼 기하분수 분모 39라고 하는 녀석은 3 곱하기 13과 동일하죠. 소인수 분해했을 때. 그럼 3도 그리고 2나 5 이외의 소인수 3하고 13 두 개나 딱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도 유한소수 안 된다. X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으로 잠시 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40이죠. 얘는 기하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하분수로 놨습니다. 나누기 7을 했을 때 6이 될 거고요. 나누기 2를 하시면 3이 되겠고 나누기 2를 하시면 지수가 지워지기 때문에 얘는 분모가 2 곱하기 5가 되었고 분자는 3 이렇게 나눌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네, 맞죠?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이미 이제 기하분수 분모가 2 곱하기 5 소인수분해 돼 있죠? 분모에 있는 소인수는 2 또는 5만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소수? 유한소수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해주시면 될 듯 하네요. 됐죠? 자, 좋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유제 5번 문제 네임큼 풀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제 5번 문제 순환수수가 되는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정답은 3번과 5번이 순환수수라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진 않고요. 3하고 5번 두 문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할게요. 120분의 11이 있습니다. 얘는 기하분수가 맞죠? 그럼 기하분수 분모 120을 뭐하자? 소인수분해 해보자. 그럼 나누기 2를 했더니 60이 될 거고 나누기 2를 했더니 30이 될 거고 나누기 2를 했더니 15가 되겠고 나누기 3을 했더니 5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120을 소인수 분해한 결과를 적어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예요. 자, 그러면 2하고 5라고 하는 소인수는 괜찮지만 2나 5, 2배의 소인수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3이라는 녀석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얘는 유한소수가 안 된다. 순환소수가 되는 거죠. 자, 5번을 살펴보니까 얘는 기하분수가 아니에요. 약분 먼저 합시다. 3하고 21 약분하니까 7이죠. 항상 기하분수로 먼저 나타낼 것. 그럼 7과 7의 제곱 약분하시면 7 하나 지워지고 7 하나만 남죠.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분모가 얼마냐? 2 곱하기 7이고 분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1이라는 얘기죠. 그럼 기하분수 분모가 소인수분해 되어 있고요. 2는 괜찮은데 2나 5 이외의 소인수인 7이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순환소수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하분수 분모를 소인수분해 한다. 항상 기하분수로 먼저 나타내는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얘는 6번 문제로 가볍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얘는 6번 문제 살펴보니까요. 72분의 자 5에다가 어떤 수 A를 곱했는데 그 계산 결과가 유한소수가 되어야 한다. 유한소수가 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 그렇죠. 분모를 소인수분해 하죠. 근데 72분의 5 자체가 일단 기하분수인 걸 먼저 확인한 거예요. 기하분수 분모 72를 소인수분해 하자. 선생님인데 암산할게요.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얘는요. 유한소수가 되어야 되는데 2는 합격이에요. 하지만 얘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얘가 있어서 유한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유한소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얘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얘는 얼마인데요? 9죠. 그럼 9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A라는 녀석 자체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9를 약분해서 없앨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A라는 녀석은 9의 배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는 합격이고요. 2나 5 2외의 소인수 3의 제곱인 9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여기 A에 들어갈 녀석은 9를 없앨 수 있는 녀석. 바꿔 말하면 9의 배수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9의 배수는 뭐가 있어요? 9, 18, 27, 점점점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가장 작은 A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9의 배수 가운데 가장 작은 수는 누구다? 9가 된 거죠. 그래서 답은 9. 이렇게 우리는 답을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문제, 유제 6번 문제 얼른 풀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유한소수 판정법에 근거해서 분모가 이미 소인수 분해되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자, 2나 5라는 소인수는 괜찮아요. 2하고 5가 있는 거 괜찮은데 그러면 3하고 7이라는 소인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3하고 7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3, 7은 얼마? 21. 따라서 A에 들어갈 녀석은 3하고 7을 동시에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배수? 21의 배수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20일의 배수, 무수히 많죠? 그런데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0일의 배수 가운데 제일 작은 건 2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의 값은 그냥 21이라고 확정을 합니다. 3하고 7을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3, 7은 21, 21의 배수를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맞이하는 주제는 순환소수를 뭘로 나타내자?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이죠.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순환소수를 미지수 x라고 딱 잡는 방법. 첫 번째는 방정식, 두 번째는 공식. 방정식, 공식. 그럼 누가 더 중요하냐? 방정식으로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해요. 시험에 그게 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공식은요? 공식은 편리한 거예요. 편리한 방법. 알겠습니까? 그래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지수 x를 이용한 방정식을 세우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 첫 번째 방법부터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첫 번째 방정식 x로 잡는 거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순환마디 b와 앞에 소수점이 찍히도록 10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10이나 100이나 1000과 같은 숫자를 양변에 곱한다. 그래서 순환마디 뒤하고 앞에 소수점이 찍히도록 10의 거듭제곱을 양변에 곱한다. 그리고 두 식을 빼서 문제 풀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문제 푸는 구체적인 방법이고요. 개념학인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개념학인 문제 잠시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0.5 순환마디가 5래요.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요 순환마디 5인 순환소수를 x라고 잡으세요. 그럼 x는 0.555 점점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누가 순환마디다? 5가 순환마디예요. 그럼 순환마디 앞에 이미 소수점이 나와 있죠. 그럼 순환마디 뒤에 소수점을 찍으려면은 여기 있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해야 돼요. 양변에 얼마를 곱하자? 10을 곱하자. 그러면 좌변에 10을 곱하시면 10x가 될 거고요. 우변에 10을 곱하시면 한 칸만큼 이동하니까 5.555 점점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같아졌느냐? 소수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숫자가 똑같아지는 거죠. 이제 두 식을 뭐 할 거예요? 뺄 거예요. 뺄 때 위에서 아래를 빼지 말고 밑에서 위를 뺄게요. 밑에서 위로. 그럼 10x에서 x를 빼버리면 얼마 나오느냐? 9x가 나오겠죠. 우변은 5에서 0을 빼면 5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똑같으니까 빼버리면 지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x는 5가 되겠다. 그럼 우리는 이제 x의 값 구하시면 돼요. 양변을 9로 나누면 x의 값은 9분의 5. 따라서 0.5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얼마다? 9분의 5. 이렇게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순환마디 뒤와 앞에 소수점이 찍히도록 10의 거듭제곱을 양변에 곱한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를 좀 살펴보니까 예제 7번 문제 있죠? 그리고 유제 7번 문제 있죠? 예제 7번, 유제 7번 요거 네 문제를 빨리 풀어봅니다. 시작합니다. 자, 좋습니다. 예제 7번, 유제 7번 풀어보라고 했는데요. 예제 7번 답은 선생님이 있는 칠판에 답안 정리했으니까 나름대로 좀 다시 좀 틀린 사람들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하고 항상 우리 어떤 분수인 답을 쓸 때 기하 분수로 답을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유제 7번 문제 두 문제 다시 한번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거예요. 첫 번째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순환소수를 미지수 x라고 잡으세요. 2.8 순환마디 8이기 때문에 2.88 점점점 요 정도 적을 수 있죠. 이때 누가 순환마디입니까? 8이 순환마디예요. 그럼 순환마디 앞에 이미 소수점이 있으니까 순환마디 뒤에 소수점을 찍기 위해서는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양변에 10을 곱하자고요. 그러면 좌변에 10을 곱하면 10x가 될 거고요. 우변에 10을 곱하면 한 칸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28.88 점점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한 칸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두 식을 뭐 할 겁니까? 뺄 겁니다. 그럼 밑에서 위로 빼는 게 편리하겠죠. 밑에서 위로 뺄게요. 그럼 밑에서 위로 빼버리면 10x에서 x를 빼버리면 9x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28에서 2를 빼면 26이 될 거고요. 자, 뒤에는 녀석 숫자의 배열이 똑같이 안 똑같아. 똑같기 때문에 지워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 숫자의 배열이 똑같으니까 같은 거에서 같은 거 빼버리면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양변을 고루 나눠버리면 x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9분의 26 이렇게 답을 정리할 수 있겠구나. 됐죠? 이 방법이 중요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문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순환소수를 미지수 x라고 딱 쓰세요. x는 0.1717 점점점 이런 느낌. 그럼 누가 순환마디다? 1하고 7이 순환마디예요. 그럼 순환마디 앞과 뒤에 소수점이 찍혀야 되는데 앞에 이미 소수점 나와 있죠? 그럼 뒤에 소수점을 찍기 위해서는 두 칸 이동해야 돼요. 두 칸. 두 칸 이동한다는 말은 양변에 얼마를 곱하자? 100을 곱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번엔 양변에 100을 곱하자. 그럼 양변에 100을 곱하자 좌변은 100x가 될 거고요. 우변에 오른쪽으로 두 칸만큼 이동하니까 17.1717 점점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 이제 두 식을 뭐 할 거예요? 뺄 겁니다. 어떻게 하자? 밑에서 위로 뺄게요. 밑에서 위로 뺄게요. 그럼 밑에서 위로 빼버리면은요. 100에서 1을 빼버리니까 얼마 나온다? 99x가 될 거고요. 우변.
17에서 0을 빼면 그냥 17이고요. 소수점 아랫부분은 똑같으니까 뺄 때 지워져 버리죠. 그럼 양변을 99로 나눠버리면 x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99분의 17 요렇게는 답을 구할 수 있겠다 이 뜻입니다. 얘는 약분이 안 되니까 그대로 답이 되는 거고요. 됐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개념 확인 문제 2번 문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개념 확인 2번입니다. 0.12 순환마디가 이번엔 2예요. 순환마디가 2예요. 자, 어떻게 하자? 주어진 식 자체를 미지수 x라고 쓸게요. 그러면 얘는요, 0.122 점점점 요렇게 가고요. 요 2가 바로 순환마디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자? 순환마디 앞과 뒤에 소수점이 찍히도록 10에 거듭제곱 곱해야 됩니다. 그럼 순환마디 뒤에 소수점을 찍으려면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해야 되니까 양변에 얼마를 곱하자? 100을 곱하자. 자, 양변에 100을 곱해버리면 얼마가 되는 거하니? 좌변은 100x가 될 거고요. 우변은 오른쪽으로 2칸만큼 이동하니까 12.22 점점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순환마디 앞에 소수점을 찍어야 돼요. 순환마디 앞에 소수점을 찍기 위해서는 한 칸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10을 곱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 칸만큼 이동할 거니까 양변에 10을 곱한다.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느냐? 10x가 될 거고요. 우변은 한 칸 이동할 거니까 1.22 점점점 이렇게 가겠죠. 한 칸만 이동하는 거니까. 선생님 항상 소수점의 위치 라인을 이렇게 같은 라인에 맞춰놓고 있어요. 그러면 순환마디 뒤와 앞에 소수점이 찍히도록 10의 거듭제곱을 양변에 곱한다. 순환마디 뒤에 소수점을 찍으려면 여기 있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해야 되니까 양변에 100을 곱한 거고, 여기에 소수점이 나오려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야 되니까 양변에 10을 곱한다. 이번에 식 2개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같게 되는 거예요. 뒷부분. 이걸 같게 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위식에서 아래식을 뭐하자? 빼버리자고요.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면 얼마나? 100에서 10을 빼니까 90x가 될 거고요. 우변은 12에서 1을 빼면 11 이렇게 나오겠죠. 뒤에는 똑같으니까 지워지잖아요. 그럼 양변을 90으로 나눠버리면 x의 값은 얼마분의? 90분의 11 이렇게 우리는 확인 문제 답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됐죠? 좋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예제 8번, 유제 8번 네 문제 다 풀어보세요. 시작합니다. 자, 좋습니다. 역시 이제 예제 8번 문제 답을 좀 적어놨으니까 자, 여러분이 푼 것과 답을 좀 확인하시고요. 유제 문제 두 문제는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자? 미지수 x 이용하는 방법이죠. 자, 주어진 순환소수를 일단 x라고 쓰시래요. x는 1.3555 점점점 5가 순환마디구나. 그러면 순환마디 뒤에 소수점을 찍으려면 양변에 얼마를 곱하자? 2칸 이동해야 되니까 100을 곱하자. 그럼 양변에 100을 곱한 결과를 적겠습니다. 무슨 x? 100x라고 하는 녀석은 2칸 넘어갔으니까 135.55 점점점 이렇게. 자, 이번에 순환마디 앞에 소수점이 나오려면 한 칸 이동해야 되니까 양변에 10을 곱하자. 그러면 좌변에 10을 곱하시면 10x가 될 거고요. 우변에 10을 곱하면 한 칸 이동해서 13.55 점점점 이런 느낌으로 가겠죠. 이제 도식을 뭐 하자고요? 빼버리자고요. 100에서 10을 빼니까 얼마 나온다? 90x가 될 거고요. 우변은 135에서 13을 빼는 겁니다. 122가 될 거고요. 뒤에는 똑같으니까 지워져 버리죠. 양변을 90으로 나누겠습니다. 얼마? 90분의 122가 될 거고요. 둘 다 2의 배수죠. 나누기 2를 했더니 45분의 분자는 61. 얘가 최종적인 기하 분수인 답이 되겠다 이 뜻이에요. 자, 이어서 2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순환소수를 미지수 x라고 잡을게요. 3.02727 점점점. 이때는 순환마디가 누굽니까? 2하고 7이 순환마디고요. 순환마디 뒤에 소수점이 나오려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해야 돼요. 양변에 1000을 곱할게요. 좌변에 1000을 곱하면 좌변이 1000x가 될 거고요. 우변은 어떻습니까? 세 칸 이동한 거니까 3027.2727 점점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순환마디 앞에 소수점이 나오려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야 되니까 양변에 10을 곱해야 돼요. 양변에 10을 곱하니까 좌변은 10x, 우변 한 칸 넘어가니까 30.2727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똑같아진 거 확인하시고 두식을 또 뭐하자? 빼버리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좌변은 990x가 될 거고요. 우변은
3027에서 30을 빼는 거예요. 7 빼기 0은 7 내려오죠. 그럼 얘는요. 자, 3이 2로 바뀌면서 9 내리고 맨 끝에 10 내리고요. 그럼 12에서 3 빼니까 9가 될 거고 9가 그대로 내려오고 맨 앞에 2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x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얼마가 되는 거 아니? 990분에 분자가 2997 이런 느낌으로 나와 안 나와? 나오는데요. 자, 봅시다. 2하고 9하고 9하고 7 각자리 숫자의 합은 얼마입니까? 2하고 7을 더하면 9죠. 9가 3번 더이니까 각자리 숫자의 합이 27이죠. 각자리 숫자의 합이 이와 같이 3의 배수가 나오면 그 수는 3의 배수다. 그런데 각자리 숫자의 합이 자 9가 27이라는 것은 3의 배수가 되면서 또 9의 배수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도 되고 9의 배수 된다는 말은 처음 수 얘가 9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가 되는 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과감하게 9로 약분을 할 거예요. 나누기 9를 하면 110이 될 거고요. 분자도 반드시 9로 딱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2997을 9로 나눗셈을 해주시면은요. 29 안에 9가 3번 들어가니까 39, 27 빼버리면 29, 39, 27 빼버리면 또 27, 39, 27, 333 이렇게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요. 10분 뒤에 2교시 수업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